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막 많이 했는데 겨우 한 페이지 했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저렇게 교과서가 확 이렇게 양이 줄어버렸을 줄은 나도 이제 미처 몰랐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첫 시간에 한 페이지지만요. 이거는 사실 상당한 페이지가 돼요. 뭐냐면 이게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이 앞 페이지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이라는 것은 사실 요약 이렇게 문제집이죠. 이 문제집의 설명에도 한 페이지 반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을 한 페이지로 막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한 시간 정도를 오히려 이제 한 페이지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요. 일단 뭐 그냥 가볍게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그 고조선 이후, 고조선은 이제 멸망을 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나요?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고조선은 이제 한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하긴 했지만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한나라, 이 오른쪽에다가 잠깐 좀 쓸게요. 이 한 9년이 설치가 돼요. 한 9년은요, 낙랑군 이런 것들이 낙랑, 진번, 임둔, 현도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너무 못생겼다라고 하진 마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정도로 생겼다라고 하면요. 한 9년은 옛날 뭐 이제 그 평양 주변, 이 고조선의 수도라고 추정되는 평양 주변을 이제 이 낙랑군을 삼아 가지고요. 낙랑군이 돼 가지고 이 주변에서 이제 한나라가 간접적으로 이 지역을 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고조선은 멸망을 했지만요. 그래도 이제 이 고조선이 멸망했지만 이게 철기 문화들이 곳곳에 퍼져가면서 또 이제 조그만한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어느 나라들이냐? 지금 오늘 배울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또 보시다시피 보면은요. 이 밑에 나와 있죠. 위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인데요.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좀 모양 있게.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적어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위치로 묻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 뭐 이제 굳이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나라들이 성장하게 됐는데, 이런 나라들은 어떤 정치 특색을 갖고 어떤 이제 풍습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의 뿌리들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고조선에서 이제 이런 나라들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삼국,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나라들은 어떤 정치 형태를 펼치게 되느냐, 옛날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연맹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에다 쓸게요. 연맹왕국이라고 불렀어요. 뭐 다는 아니고요. 이 연맹왕국이라고 불렀었던 나라는 여기 부여, 고구려, 삼한 정도 그렇게 불렀었는데요. 이 연맹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이제 연합체라는 겁니다. 이 부여라는 나라의 정치 체제는요. 5부족 연맹체예요. 5부족이 이제 뭐 만들어서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연맹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사출도라고 부르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거는 마, 우, 저, 구는요. 말, 그 다음에 우는 소저, 그리고 저는 돼지, 그리고 구는 개예요. 이런 가축들을 대표 동물로, 이 각 부족의 대표 동물로 삼은 그런 부족들이 동등한 거의 세력들의 부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다스리는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런 그 부족들은요. 거의 다 동등해요. 근데 동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등자로서 존재했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존재도요, 얘네들하고 거의 뭐 이렇게 세력은 비슷해요. 그냥 왕이 이제 명목상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래도 왕이라는 지위를 준 것일 뿐이지, 왕이 뭐 이런 사람들, 이 뭐 마가우가 저가 구가의 대표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동등한 연맹체죠. 이런 연맹 왕국들이 만들어졌었던 게 바로 부여라는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구려 강국서라 이런 것들도 보다시피 이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었죠.
그래서요, 이 정치 체제 또한 고구려도 이 부여랑 같습니다. 똑같이 오부족 연맹체예요. 여기는 뭐 소노부, 계로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 해가지고요. 5개의 부족이 이제 어떤 부족은 왕족을, 어떤 부족은 왕비족을 거의 이렇게 돌아가면서가 아니라 이렇게 독점해가면서 왕위를 이어나갔었다. 그렇지만 이런 다섯 부족들은 이제 동등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정치 체제가 있었고요. 옥저와 동해는 지금 연맹왕국이라고 하지 않죠. 그 이전에 마치 고조선처럼 한 군장이 이제 좀 어설픈 형태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군장 국가였습니다. 이 고구려 같은 군장 국가였는데 군장이 다스리는 이때 이 대표적인 군장으로 이제 부르는 명칭들이 바로 뭐였냐면은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군장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설프게 다스렸다라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 여기 사만이 있죠? 사만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 체제가 좀 독특해요. 뭐냐면 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 지배자가 곧 종교까지도 이제 같이 했었어요. 왜냐면 왕이 좀 이게 나는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들 권위로서 나라를 다스렸었던 건데 이 사만이란 나라는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지배자는 뭐 교과서에는 있네요. 신지와 읍차 이렇게 신지 읍차로 이제 구분이 이렇게 불렸었고요. 종교적 지배자는 천군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이 천군은 이제 이 각기 영역이 다르죠. 얘는 정치적인 지배자고 얘는 종교적 지배자죠. 특히나 이 종교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던 영역을 바로 소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도라는 영역은요, 이 정치적 지배자, 범죄자가 여기 죄를 저지르고 이 소도 지역으로 도망을 오면요, 잡으러 못 와요. 왜? 여기는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치적인 이런 범죄자라도 이제 이런 천군에 어찌 보면은 이제 허락을 받아야만 잡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이제 각 나라들의 정치적인 특징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제천 행사가 옛날에 상당히 중요했어요. 뭐냐면 이런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에요. 왜냐? 이때 뭐 이 제천 행사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추석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추석이라는 거 원래 어떤 명절이에요? 여러분들 뭐 용돈 받는 그런 명절이긴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 왜 있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땡스기빙 데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 추수하고 감사하고 내년에 좀 더 이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이런 행사였습니다.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기원의 의미,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것들을 다 외우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이렇게 딱히 나오진 않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유용하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여는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요. 옥저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만은 이제 여기는 2번이에요. 5월에 수린날. 그리고 10월에는 계절제가 있습니다. 뭐가 배송이 완료가 됐네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 각 나라들의 특징들을 좀 보겠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여라는 나라가 우리 역사에 이제 어찌 보면은 뿌리 중에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배우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 부여가 왜 우리나라의 역사인가라는 것을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고조선은 옛날부터 흰옷을 숭상하고 뭐 상투를 트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부여가 바로 흰옷을 숭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여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순장이에요. 순장이라는 것은 왕이나 이런 이 대표가 죽었을 때 따르던 무리들을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죽여가지고요.
좀 이렇게 잔인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부여라는 나라는요, 이 순장이라는 거는 이 고대 국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부여가 이제 순장을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이는 단위가 남달랐습니다. 뭐 수백 명을 죽였다라고도 해요. 그래서요, 죽여서 묻어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사취수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혹시나 여기 또 책에 나와 있나 한번 살짝 보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재산을 지키는 목적과 또 하나는 이건 원래 유목민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부여라는 나라가 유목민족 출신이다라는 것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 오부종 연맹체라는 것은 왕이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였죠. 특히나 이 부여 같은 나라에서는요, 왕이 어떤 책임까지 지냐면요, 농사가 잘 안 되면 왕이 직접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죽기까지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일책십이법도 있어요. 뭐냐면 뭔가 도둑질을 하면 몇 배로 갚는다? 12배로 갚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도 이제 볼 텐데요. 고구려라는 나라는요,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보면 부여가 좀 더 못 살게 생겼죠. 더 북쪽에 있으니까요. 위도가 높아서 농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부여는 농사가 잘 되는 초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별로 공격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요, 개마고원을 필두로 한 그 주변에 산악지대입니다.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까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겠죠. 부여도 침략하고요. 이 옥저도 침략을 하는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되게 약탈 경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얘들은 뭔가 재산 이렇게 보관하는 것들, 곡식에 보관하는 것들이 중요해 가지고요. 부경이라는 식량 창고가 있어요. 창고를 두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똑같아요. 형사취소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부여로부터 이제 고구려가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한 점들이 있는데요. 자, 일책십이법도 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옥저와 동해가 있는데요. 자, 옥저와 동해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거 구분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낚는 문제로는 옥저 동해를 구분 짓는 문제를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옥저라는 나라는요, 여기 동쪽에 이제 지금 현재는 북한 쪽이죠. 근데 저기가 좀 이렇게 들어간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서 풍부한 해산물들이 나게 됩니다. 자, 해산물들이 풍부하게 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형사취소원을 밑에다 썼기 때문에 한번 이제 여기는 혼인으로 좀 볼 거예요. 혼인. 이 옥저의 혼인 풍습은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이 민며느리제는 어린 나이 때 이제 이 여자아이를 이제 내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와가지고 클 때까지 같이 기른 다음에 나중에 결혼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며느리제인데요. 썰이 다양해서 이건 뭐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옥저는 뭐 여기 책에는 있으려나 없으려나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 없기는 한데 그래도 좀 뭔가 여기 빈칸이 아쉬우니까 하나 설명을 할게요. 가족 공동 무덤이 있어요. 공동 무덤이에요. 이거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가지고 그 시신이 이제 썩겠죠. 뼈만 남아요. 그러면은 나무 목각에 안치시켜가지고 가족 공동묘에 이제 모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족 공동 무덤이다라는 거, 이 옥저의 특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동해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좀 지금 현재 강원도죠. 강원도 쪽 특히나 저기 뭐 강릉, 속초 이런 데 지역인데요. 자, 이쪽인데 얘네들도 이제 뭐 특산물들이 많이 납니다. 특산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뭐 요즘에는 굳이 구체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뭐
과하마, 반어피, 그 다음에 뭐 단궁 이런 게 있어요. 과하마는 과일나무 지날 수 있는 조그만한 말이고요. 쪼랑말이에요.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단궁은 짧은 활이에요. 파괴력이 매우 셌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혼인풍습으로는요. 여기는 조괴혼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조계호는요, 옛날 이제 부족제 국가의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우리 부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조계혼이에요. 네, 글씨를 좀 잘못 썼네요. 자, 조계혼인데 이런 이 우리 부족 이외의 사람들과 결혼시킨다라는 그런 풍습입니다. 이 동해라는 나라는요, 좀 경계라는 걸 좀 중요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책화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책화라는 제도는 이 누군가가 이 우리 부족이 관할하고 있는 영역을 넘어오게 되면은 뭔가 배상을 해야 되겠죠. 불법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나 말로써 배상하게 한다라는 게 바로 책화라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이 사만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만은요. 지금 우리 사실 지금 현재 남한 지역의 부분이죠. 그래서요, 마한, 진안, 변한 이런 나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요, 이 마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마한, 진안, 변한 자체가 이런 이 연맹체가 아니고요. 그 안에 또 조그마한 수십 개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중층적인, 이게 복합적인 연합체였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가 돼요? 마하는 지금 우리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죠. 자, 이 마한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백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진안이라는 이 연맹체, 이쪽은 어디예요? 지금 경주 지방을 비롯한 저기 경상도 지방이죠. 자, 이 경상도 지방인데 여기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사로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신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안이라는 곳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변안이라는 곳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지금 여전히 낙랑군이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여기 변안은요, 특산물이 나요. 철이 많이 납니다. 자, 이 철이 많이 나니까 이제 덩어리 쇠로 이제 해가지고 주변에다가 수출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수출하냐면은 여기 낙랑군에다가도 수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여기 섬나라도 있죠. 일본에도 수출하는 이 철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라고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이 변화는 우리 고대 국가 체제 시기에는 뭐가 되냐면은 가야가 돼요. 가야라는 그런 이 연맹 왕국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이제 우리는 지금 12페이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부분 내용을 볼 텐데요. 자, 13페이지의 내용에 이제 좀 보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좀 이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책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한 지식은 참사를 부르니까요. 자, 이렇게 연맹왕국이 이제 쭉쭉쭉 이런 연맹체는요, 사실 언제까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 동등하지만 누군가는 뭔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한 부족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크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부족이 거의 절대적인 지위로, 한 존재가 한 절대적인 지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고대 국가 체제로 넘어가게 되고, 그 아예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 고대 국가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자, 이제 좀 볼까요? 여기는 아마 책을 좀 통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지금 정리한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삼국과 가야의 성립입니다. 여기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고구려라는 나라는요, 이제 여기는 고구려 건국설화 같은 게 나오죠. 뭐냐면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졸본에 이제 건국을 했다라는 건데요. 누구냐? 고구려 건국 시조가요.
뭐 고구려 주몽이죠. 주몽이 뭐 건국했다라는 그런 설화인데요. 주변을 이제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구려란 나라는 아까 연맹왕국 봤듯이 초기에는 5개의 부가 연맹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연맹왕국이었어요. 그렇지만 특정 부가 이제 그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서요, 이제 고대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 연맹왕국 체계에서도요, 점점 이제 왕을 밑에 이제 사자, 조위, 선인 등 관리들 체제가 이제 점점 갖춰지는 고대 국가 체제로 전환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백제라는 나라는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이 백제는 뭐 이제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로부터 나왔다라고도 하죠. 건국설화가 바로 뭐예요? 이 고구려를 만들었었던 주몽의 아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주몽이 고구려를 만든 후에 탄생한 자식들인데요. 이 탄생한 자식들이 그 이전에 부여에서 나온 자식인 유리왕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고구려로 오게 되니까 자신들이 왕위를 잊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내려와가지고 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다가 이제 서울이랑 인천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거기에 이제 터를 잡아서 이제 십제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백제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국설화가 있게 되죠. 이렇듯 부여와 고구려로부터 이제 이 뿌리가 있게 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강유역으로 남아해서 결국에는 하남 위례성, 지금 현재 서울, 여러분들도 가보셨을 롯데월드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쪽이 이제 여러분들 콘서트 같은 거 보러 가는 그 올림픽 경기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자, 그쪽에 이제 도읍을 정하면서 크게 성장했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라라는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이제 조그만한 사로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로국이라는 나라도 당연히 소규모의 연맹왕국체였어요. 6개의 부족이 뭉쳐있는 연맹왕국체였었는데 결국에는 이 지난해 소국들을 복속시켜가면서 매우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는요, 이 부분은 내가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또 할 부분인데요. 4세기 전반에 박석김 씨가 이제 돌아가면서 왕위를 세습했고, 이제 그 이전에는요, 거서관 차차홍, 그 다음에 이사금, 그리고 이런 칭호를 하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 책이 좀 순서가 그지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아예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삼국 초기에는 가장 강력한 부의 대표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초기에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이 강력한 부의 대표가 왕이 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행사했는데 이제 이런 돌아가면서 왕위를 하다가 결국엔 누군가는 이 왕위를 독점하겠죠. 그러면서 강력한 왕권을 확보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각각의 부는 이제 그러니까요. 여기는요. 거의 이게 동등한 그런 세력의 왕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이 강력한 부가 그냥 대표적인 이제 왕일 뿐이지 뭔가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각 부의 부족장들이 자체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 중대사는요, 왕과 대표들이 합의해서 결정해요. 그래서 이게 그 부족회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특히나 고구려의 제가회의, 그 다음에 신라는 화백회의, 그 다음에 백제는 정사함회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뒤에 가서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네요. 자, 고구려 제가회의, 그 다음에 백제의 정사함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야라는 나라가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변환지방, 옛날 옛 변환지방에는 가야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가야는요, 연맹체예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그래도 고대 국가 체제 한 왕이 점점 힘이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요, 다른 이렇게 동등한 김해가야, 고령의 대가야, 그 다음에 아라가야, 함안가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런 가야 연맹체였었는데요. 그래도 주도하던 세력은 있어야 되겠죠? 초창기 때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이제 연맹체를 주도했었습니다. 근데요, 이 금관가야는요, 신라를 외와 함께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이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힘을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령의 대가야로 이제 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됐고, 나름 어느 정도의 중흥을 이루었으나 연맹 왕국은 고대 국가에 비해서 이제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을 다 각자 어느 정도 나눠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고대 국가라는 것은 왕 중심으로 모든 힘이 집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총 다룰 수 있는 병력이 이제 전체 인원이 뭐 똑같이 10만씩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다 5만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이 병력을 모으진 못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한꺼번에 병력을 10만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면은 다 각계격파를 시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고대 국가라는 것은 강력한 왕을 바탕으로 엄청난 힘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은 이 연맹왕국과 고대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같이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